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ICO 하나를 들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ICO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장안의 화제라 이거를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분석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고 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분석은 바로 비트토렌트입니다. 비트토렌트, 누구나 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비트토렌트를 잘 모르시는 분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토렌트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소리바다, 당나귀 이런 거 보통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내 옆에 있는, 온라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송해 주는 게 나만 전송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을 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켜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주는 이런 피어투피어 스트림 혹은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이게 사실은 비트토렌트 혹은 뭐 소리바다, 당나귀 다 이런 거였고요. 굉장히 히트를 쳤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줬던, 현재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유료 채널들이 만들어진 어떤 토대가 된 기술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피어투피어 회사들은 굉장히 크게 붐업을 했었지만 대부분 망했어요. 소리바다 아직 서비스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명성은 대부분 뺏겼죠. 현재는 벅스 뮤직 이런 데가 사실은 음원 시장 1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법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어투피어는 그러니까 비트토렌트는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피어투피어를 하면서 중간에 자료를 전혀 안 들고 있었어요. 전혀 안 들고 있었고,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 고소를 당하면서 문제됐던 부분이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을 했어요. 그 자료 수집의 차이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비트토렌트는 사실 이 회사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합법적이지만 그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이 없는 자료가 대부분 없잖아요. 무료로 풀려있는, 저작권이 무료로 풀려있는 자료들도 있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들에게는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실 비트토렌트나 이런 토렌트 시스템이고요. 자, 그러면 비트토렌트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그럼 비트토렌트가 ICO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저스틴 선에 의해서 저스틴 선의 트론이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1300억 정도를 주고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ICO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인수했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첨언하면 저스틴 선이나 트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트론 프로젝트가 되게 스캠에 가깝다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준비가 되게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과도한 마케팅으로 가격을 펌핑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실 선호하지는 않는데, 지금의 하락장에 와서는 이 비트토렌트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는 걸 보니 저스틴 선이 정말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천재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스틴 선을 싫어하는 저도 저스틴 선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웃기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저스틴 선은 비트토렌트라는 사람은 10억 명 이상 모았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해서 수익이 별변치 않은 그런 회사를 1300억에 작년에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BM을 토큰 모델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난 ICO가 비트토렌트입니다. 실제 물론 한 가지, 이거는 비트토렌트 토큰을 만드는 게 한 가지만, 두 번째는 트론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게 저스틴 선의 사실은 더 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트론 홀더들에게 비트토렌트 토큰을 에어드랍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첫 번째 에어드랍 벌써 했었고 2월 11일부터 매달 11일 비트토렌트 토큰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트론은 좀 무시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비트토렌트 이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들이
이거 에어드랍 우리도 지원하겠다 하는 곳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비트토렌트를 파니까 사실 에어드랍 당연히 지원할 거예요. 비트토렌트도 바이낸스 당연히 상장할 거고. 근데 뭐 게이트도 이제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게이트는 워낙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소니까. 근데 어제 빗썸이 비트토렌트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비트토렌트 상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빗썸에도. 그 뒤에 트론 가격이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대형 거래소들이 점점 이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비트토렌트는 상장 피 없이 굉장히 쉽게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사실 굉장히 상장에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은 비트토렌트 토큰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토렌트 토큰이 과연 무엇인지,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좀 봅시다. 이게 비트토렌트 홈페이지인데요. 비트토렌트 ICO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웃기게 한국 IP를 막아놨습니다. 제가 집 컴퓨터로도 해보고 회사 컴퓨터로도 해보고 모바일로 해봐도 이 비트토렌트닷컴에 접속이 안 돼요. 여기 접속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VPN을 켜가지고 해외로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바이낸스에서 한국 투자를 막은 적이 없거든요. 이 투자 금지 나라들이 있는데 한 20개국 정도 있어요. 그 중에 북한은 있습니다. 노스코리아는 있는데 사우스코리아는 없어요. 근데 웃기게 홈페이지는 막아놨어요. 근데 스캠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또 VPN을 하면 들어가져요. 그래가지고 참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런 그래서 혹시 비트토렌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VPN을 켜고 꼭 들어가세요. 예, 하시면 되고요. 별 내용은 없어요. 예, 별로. 저는 이 아저씨가 뭐 비트토렌트 높은 사람이라는데, 저는 비트토렌트를 오래 써왔지만 사실 비트토렌트 운영을 누가 하는지, 임원진이 누군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비트토렌트의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토크나이즈를 할 거냐. 사실 백서의 수준을 얘기하면 백서는 형편없어요. 저도 백서를 많이 보고 백서 쪽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 쪽 컨설팅도 하는데, 이게 비트토렌트 이름이 없었으면 이 백서는 개소리예요. 예, 진짜 개소리인데, 일단은 백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얘기해 봅시다. 자, 비트토렌트는 크게 잘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사실 비트토렌트는 다들 알지만 비트토렌트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비트토렌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파일을 들고 있으면 그 파일을 이제 남들한테 공유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그 공유를 파일을 들고 있고 비트토렌트를 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비트토렌트는 크게 피어와 시드가라는 게 있습니다. 토렌트는 뭐 유토렌트, 비트토렌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다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 시드와 피어 개념이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만약 제가 어떤 웹드라마,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는 웹드라마를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뭐 저작권이 있는 거는 뭐 불법이니까, 예, 저작권이 없는 웹드라마를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다운받는 동안에 저는 다시 공유를 바로 하는 거예요. 제가 100% 다운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50%를 다운받았어도 그 50%에 대해서 이제 그 파일을 쪼개가지고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구간마다 나눠서. 그럼 저는 100%가 없기 때문에 피어예요. 근데 제가 100%를 다 다운받았다. 그럼 저는 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파일을 다 받기 위해서는, 피어는 이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지만 다 받기 위해서는 시드가 한 명이라도 필요해요. 시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속도가 느려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이라는 게 시드를 하는 거라든가 이게 오래 유지가 잘 안 돼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받고 나면 그 파일은 냅두더라도 비트토렌트에서 공유 기능을 꺼버립니다. 비트토렌트 삭제를 시켜요. 그 파일에 대한 거를. 왜냐? 시딩을 하면 컴퓨터가 어느 정도 느려지고 컴퓨터 리소스를 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지우기 때문에 이 시드가 유지되는 파일들의 숫자가 뭐 아주 화제가 돼 있고 유명한 것들은 당연히 시드가 잘 돼요. 근데 좀 마이너한 자료다. 뭐 예를 들면 뭐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뭐 중세 유럽의 역사에 관한 뭐 자료다. 이거는 사실 뭐 공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잖아요. 이러면 이건 시드가 없어지기 되게 쉬워요. 오래된 자료들, 뭐 10년 전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고 있겠지만 이걸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공유를 해주질 않아요. 이제 이러면 시드가 0이 된 자료는 죽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 비트토렌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시드에 갖고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비트토렌트는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고 사실 그 정도면 페이스북 수준이에요. 근데 비트토렌트는 엄청나게 작은 회사예요. 페이스북에 비하면.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비트토렌트는 1300억에 저스틴 서너한테 팔려간 회사예요. 왜 그러냐? 그 차이가 왜 생기냐? 똑같이 10억 명을 모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비트토렌트는 그 회사 자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구멍을 만들지 못했다.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면 결국 사람 모았지만 그것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비트토렌트의 가장 큰 두 가지 약점이에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법적 문제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토큰을 발행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시드. 자, 시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저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제 컴퓨터 리소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시드를 유지해서 다운을 받게 해줬으니까 너에게 토큰을 주겠다. 이게 인센티브예요. 그러면 토큰을 소비하는 쪽은 어딘가? 소비하는 쪽은 나는 비트토렌트를 쓰는데 더 빠른 속도로 받고 싶어 라고 하면 비트토렌트 스피드라는 거를 새로 서비스를 런칭할 거래요. 그래서 그걸 쓰고 토큰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시드가 예를 들면 100개면 100개짜리 시드가 있으면 무료 유저는 그중 일부만 쓸 수 있고 유료 유저, 그러니까 토큰을 소비하는 유저들은 100% 다 시드를 쓸 수 있어서 속도를 더 올려줄 거다. 이게 BTT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백서가 정말 표면적인 얘기만 다루고 있어서 뭐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됐냐, 뭐 실제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개념만 있는 거예요. 개념만 있고 이 개념도 그냥 말로만 설명돼 있고 뭐 그림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개념을 제가 다시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던 백서 중에 뭐 월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나쁜 건 아니지만 비트토렌트라는 그런 엄청난 회사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백서다. 예. 이 정도면 그냥 대학원생들 그냥 알바로 쓰더라도 그냥 보름도 안 걸려서 나올 만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한 일주일이면 뽑아낼 수 있는 백서 수준.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까워요. 예. 준비 많이 한 프로젝트일 거라고 믿고 싶은데 사실 뭐 바이낸스 런치패드에도 팔고 막 이러면 사실 준비 많이 한 거 맞죠. 바이낸스 만나고 이런 거 사실 하는 거 일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백서는 너무 미정인 게 많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밝혀지거나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나쁜 점수를 개인적으로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하드캡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프라이빗 세일과 시드 세일을 합쳐서 전체 11%를 팔았습니다. 전체 11% 팔았는데 되게 웃기게도 이제 작년 11월 1일 날 판매가 완료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았기 때문에 뭐 트론 가격도 높았겠죠. 높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보너스가 있더라도 달러로 치면 그때 가격이 더 비싸요. 전체로 토큰 가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보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싼 달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웃긴 상황이 됐습니다. 플러스 이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드 라운드나 이 프라이빗 라운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락업이 1년이고 12분의 1씩 1년 동안 락업이 풀린다고 해요.
근데 오픈 ICO, 런치패드에서 파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유통량에 바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제 현금을 만약 들고 계셨던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근데 토큰을 들고 있던 분에게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뭐 좋은 투자다라고 말하기엔 좀 약간 의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 7.2밀리언 USD를 모읍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80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볼게요. 전체 6%를 파는데 6%를 팔아요. 6%를 파는데 7.2밀리언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그걸 나누면요, 100% 판매로 봤을 때는 120밀리언입니다. 꽤 많아요. 엄청 많은데 초기 순환량은 9.97%예요. 그러면 9.97%로 나눈다면 11.6밀리언이 초창기 유통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6밀리언은 환율로 치면 131억이에요. 131억. 11.6밀리언은 지금 캡에서 보면 206위와 207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7위겠죠. 207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토렌트의 명성이 있는데 207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 아니냐, 괜찮은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릴리즈 스케줄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더럽게 나왔는데 백서에는 아예 안 나와 있고요. 리서치 보고서,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리서치 보고서만 좀 나와 있는데 이걸 그래프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봐야 돼. 이걸 왜 이딴 식으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 트론에서 에어드랍 한 게 1.1%예요. 1.1%고, 이게 첫 에어드랍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 판매, 그러니까 런치패드에서 파는 게 6%고, 비공공 판매는 0.17%가 처음에 풀려요. 그러면 잠깐만, 근데 0.1 비공개 판매, 그러니까 전체 2%구나. 2%에 2% 나누기, 잠깐만요, 2% 나누기 0.17이니까 12네요. 예, 12분의 1씩. 제 정보가 맞네요. 예, 1년 동안 나눠지는 게 12분의 1씩 나눠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배분 상황을 알려면 이걸 하나씩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더럽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PNG로 밖에 못 보죠. 예, 이건 뭐 소용이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이 유통량이 9.97%가 상대적으로 꽤 빠르게 늘어난다. 이게 상승장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상승장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락장이 길어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프레셔가 상당히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디셈버, 그러니까 1년, 2020년 1월까지가 이제 1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이게 지금 벌써 40%는 좀 안 되고 30 몇 프로예요. 30 몇 프로인데 다 합치면 저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30 몇 프로인데 처음에가 10%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유통량이 3배 넘게 증가하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뭐 3배 증가하는 게 별게 아니지만 하락장일 때는 이게 사실 되게 큰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장기 투자를 만약 원하신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그러면 BTT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다음 국가는 안 된다 라고 돼 있는 국가들이고요. 뭐 아프가니스탄 해서 미국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참여 자체는 가능하다, 인 거고요.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런치패드는 사실 예전에 저 바이낸스 이제 오픈했을 때부터 썼으니까 팔았던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거래량 안 나올 때는 사실 중국 쪽 스캠 프로젝트 뭐 XYZ 뭐 이런 것들만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 세탁했어. 다 세탁했고 이제 괜찮은 것들만 좀 남았는데 뭐 브레드라든가 뭐 기프토라든가 사실 다 꽤 유망한 프로젝트고 지금 순위도 높죠. 그래서 비트토렌트도 얘네들이 다 그래도 뭐 100위권 안쪽은 한 번씩은 다 찍어봤고 지금도 뭐 한 100에서 200위 정도 사이 정도 프로젝트들인데 뭐 비트토렌트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초창기 투자는 why not이에요. 예. 처음 투자하고 상장하자마자 파는 그런 단타 투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장하자마자 혹은 상장하고 일주일 내, 예, 그 정도 안에서 보통 보면 펌핑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이 브레드라든가 기프토는 다 어느 정도 횡보장 혹은 상승장 때 했던 거고 비트토렌트는 너무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ICO가 성공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제 그게 문제지만 두 번째, 비트토렌트처럼 많은 유저를 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ICO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던 거 두 가지가 되니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비트토렌트에 대한 좋은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장점. 일단 첫 번째는 유저가 압도적이에요. 유저가 압도적입니다. 자, 이 하락장에서도 텔레그램에 62,000명의 회원을 모았어요. 사실 더 많아요.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 발표하고 더 많았어요. 64,000명이 있고요. 사실 이 텔레그램 인원 수만으로도 바이낸스에서 이 정도면 무료로 리스팅을 보통 해주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뭐 트위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바이낸스 이 비트토렌트는 아직도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매일 사용하는 유저가 2,500만 명, 한 달에 사용하는 유저,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1억 명, 뭐 전체 사용 유저는 10억 명이 넘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CO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이 크립토 전체 생태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이 비트토렌트를 다 쓰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토렌트 토큰에 대해서 알긴 될 테니까 자기 쓰진 않아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업스트리밍, 그러니까 업로드 하는 것에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그리고 전체 다운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콘텐츠 배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이거는 뭐 할아버지격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장단점을 얘기해 봅시다. 정리해서 장점. 저스틴 선을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저스틴 선이 마케팅에 정말 천재적인 마술사, 뭐 위저드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부인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트론의 가격이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때 올랐던 거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토렌트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뭐 텔레그램 인원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또한 비트토렌트가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포텐셜, 많은 사용 유저, 엄청난 유저층,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형 거래소들이 에어드랍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점입니다. 단점 당연히 있죠. 백서 개쓰레기예요. 백서 진짜 별로예요. 솔직히 비트토렌트 이름만 아니면 절대 투자 안 해요. 절대 투자 안 하고 영상도 안 찍었어요. 이 백서 가지고. 네, 백서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비트토렌트 10억 명 유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중 몇 명이나 과연 유료화 정책을 쓸까요? 속도를 단축 올리기 위해서? 빠른 속도를 필요하고 돈을 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실 다 넷플릭스로 가거나 뭐 유료 서비스 이미 쓰지 않나요? 굳이 비트토렌트 찾아가서 자기가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사실 반론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토렌트 자체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자기네 자료를 뭐 공유하거나 자기네 자료를 중간에 채가는 게 없으니까. 이건 정말 순수한 피어투피
피어투피어다. 범죄자는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범죄자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런 토큰 모델이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회사들이 법적 공세를 다시 할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막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거기서는 비트토렌트가 사실 엄청 싫으니까 돈도 안 되고 분명히 공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어투피어의 역사는 원래 공격과 방어가 계속 반복됐던 역사예요. 새로운 법도 막 제정되고 막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다시 불붙을 거다, 이게 있고요. 분명히 또한 트론이 이 비트토렌트라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어요. 이더리움이 크립토키디에 무너졌을 때 크립토키디 사용자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뭐 몇천 명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00명인가? 3,000명? 확실히 3,000명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유저에서 무너졌어요. 그 하드 유저 그 정도 숫자에 무너졌는데, 여긴 데일리가 2,500만 명이에요. 과연 비트토렌트 토큰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장부를 기록할지는 모르겠는데, 2,500만 거를 아무리 축소하고 아무리 압축하더라도 데일리 2,500만 자료를 다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유료 회원 것만 올릴 거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트론이라는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검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비트토렌트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 혹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정도가 장단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 외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비트나 이더나 뭐 혹은 다른 코인 어떤 거라고 들고 있을 테니까, 이 인더스트리, 이 크립토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커지는 거는 모든 분들한테 사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비트토렌트가 들어왔다는 거는 엄청난 영향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페이스북이 들어왔다는 거랑 저희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관 투자자 들어오는 거 중요해요. 기관 투자자 들어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페이스북이 들어온다면 사실 기관 투자자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또 유의미한 차이기는 하죠. 근데 사용자 숫자로만 생각하면 비트토렌트라는 10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 게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역사적인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 커지면 이 업계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기본적인 기대는 있어요. 그래서 비트토렌트에 대한 결론은, 저는 장기 투자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다. 예. 버릴 돈 아니면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근데 단기 투자는 꽤 괜찮을 수 있다. 예, 저는 뭐 베리 하이까지만 아니더라도 미들에서 하이 수준, 예, 한번 베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베팅할 만한 것 같다. 예,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1인당 한 2,000만원, 2,20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고요. 트론이랑 BNB로 뭐 4대6, BNB가 4, 트론이 6, 이 비율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이낸스 아이디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예. 뭐 그렇게 만약에 투자를 하실 분은 조금 짧게, 예, 단기 투자로만 고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전제는 상승장이 오면 완전 달라집니다. 상승장이 오면 달라지는데 현재장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분석한 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커다란 프로젝트 한번 해봤고요. 영상 많이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